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Successive Diffusion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왜 설명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디퓨전이 이 어떤 소자를 만들 때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 주는 건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디퓨전 프로세스 관련된 일련의 히팅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디바이스의 어떤 부분은 멀티플 사이클을 겪기도 한다. 그래서 그때 기존에 디퓨전 된 게 후의 공정으로 인해 더 디퓨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가 석세시브 디퓨전이라는 거를 배우는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effective DT가 도입이 됩니다. 즉 DT effective는 이거 시그마 씌워서 이렇게 더한 거고요. 그러면 D1, T1, 뭐 D2, T2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각각 프로세스의 시간, 그때 D1, 그 프로세스의 두 번째 프로세스의 시간, 그리고 이 D, 이걸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The Effect of Electric Field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내용이.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지금 아세닉을 주입시킨다고 해봅시다. 아세닉을 디퓨전 시키는 건데 그럼 이쪽이 실리콘 웨이퍼 표면이겠죠? 여기서 어떤 시간을 봤더니 일렉트론이랑 이 아세닉 플러스랑 어떤 시간을 봤더니 농도 분포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가 더 빨라서 이가 모빌리티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얘가 더 앞서 나갔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 방향으로 형성이 돼서 얘가 더 빨리 디퓨전이 된다. 디퓨전을 촉진받는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일렉트론이 더 빨리 디퓨전되어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고 그에 따라 아세닉 플러스의 디퓨전이 더 촉진된다. 이게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플럭스 임퓨리티는 여기서 플럭스 임퓨리티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 디퓨전에 대한 플럭스랑 이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그걸 합쳐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일렉트론 플럭스는 일단 식이 이 일렉트릭 필드에서는 오히려 얘는 이쪽으로 일렉트릭 필드는 일렉트론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럭스는 이렇게 반대 방향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는 이 두 개가 같다. 얘가 가려고 하는 거랑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거랑 같다 해서 두 개를 같다고 놓으면은 이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을 이용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일렉트릭 필드를 여기 인피니티식에 집어넣게 되면은 변형을 잘 해보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D 이거 델타 C 델타 X에다가 1 플러스 n분의 C 델타 C를 한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임의로 이제 그 추가된 값이었잖아요. 그쵸? 원래는 디퓨전에 의한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얘는 추가된 건데 여기는 더하기 형태였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 곱하기 형태로 이걸 구할 수 있고 얘를 인핸스먼트 팩터라고 합니다. H 인핸스먼트 팩터. 그러니까 디퓨전을 더 촉진시키는 어떤 그런 개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액추얼 디퓨전 프로파일을 볼 건데 리얼리티에서는 실제 디퓨전 프로파일은 가우시안 에러 펑션보다 더 복잡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식을 따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볼 것입니다. 얘는 그 P의 그거고요. 어떤 시간에서겠죠?
어떤 시간에서의 그래프이고, 보시면은 토탈 컨센트레이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뭔가 여기서 확 꺾이죠. 확 꺾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 도핑이 높을 때, 도핑 농도가 높을 때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x에 따른 이 변화율이 되게 작죠. 그러니까 디퓨전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하이 컨센트레이션일 때. 이해되셨나요? 이게 퍼지면은 디퓨전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쵸? 퍼지면 디퓨전이 잘 되는 거예요. 그쵸? 맞습니까? 얘가 멀리 가야 디퓨전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디퓨전이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이 컨센트레이션일 때 더 디퓨전이 잘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탈 컨센트레이션 그리고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이 이렇게 그리고 다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토탈 컨센트레이션이라 함은 여기서 만약 P니까 P의 컨센트레이션이겠죠? 근데 이 P 컨센트레이션보다 얘가 작잖아요, 지금. 일렉트론이. 얘는 그러니까 클러스터링 돼서 좀 도폰트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여기서 합니다. 헤비 도핑에서 자기들끼리 클러스터링 되어 도폰트 역할을 못한다.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일렉트론의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고 얘를 토탈 일렉트론이 그러면 나중에는 같아진단 말이잖아요. 이게 뭉쳐서 토탈 컨센트레이션은 어쨌든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뭘 거냐, 뭐의 넘버를 말하는 거냐, 토탈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까 토탈이라고 하는 거면, 그럼 토탈이라고 하는 거면 여기 처음에 결국에 있는 거는 P일 거 아니에요. P의 농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P 그러면은 플러스랑 이 마이너스로 나뉜다고 해도,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을 것 같은데 다르다. 일단 좀 봐볼까요? 그러면 저도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시간일 때 이런 분포, 일렉트론 분포가 이렇게 나타났고 전체 분포는 이렇게 나타났다. 지금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Effect of Electric Field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면은 토탈이라고 하는 거면 일렉트릭에다가 이 일렉트론에다가 그거를 더한 값일까요? P 플러스를 더한 값일까요? 그러면은 이만큼이겠네. P는 이상하잖아요.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결국 디퓨전은 하이 컨센트레이션에서 인핸스드 된다. 그러니까 디퓨전이 하이 컨센트레이션에서 인핸스드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마 얘도 AS 플러스일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케이. 하이 컨센트레이션에서 인핸스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부터 아톰 디퓨전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어려우니까 그리고 틀린 설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 깊게 너무 받아들이시지 말고 알아주세요. 자,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아토미스틱 디퓨전 메커니즘, 이 고체 내에서 아톰의 디퓨전의 메커니즘. 자, 처음으로 인터스티셜 디퓨전. 인터스티셜은 침입형이죠. 침입형. 이런 어떤 인터스티셜 자리에, 이 결정적 자리와 격자에 인터스티셜 자리를 통해서 이동하는 메커니즘. 이게 이제 인터스티셜 디퓨전이고요. 뭐 나트륨, 리튬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이 실리콘 안에서. 이 메커니즘은 인터스티셜 사이트를 통한 점프도 포함한다. 이렇게 점프하는 거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디퓨지비티 확산 개수는 D0에, 이거는 이제 열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멀리 액티베이티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죠? 이거 그 무슨 꼴이라 하죠? 이거 그 볼츠만 익스트리뷰션인가요? 그거를 따른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극복해야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D는 근데 강한 공유결합의 본딩이기 때문에 큰 편이다. 그러니까 이 인터스티셜 디퓨전에서 ED는 큰 편이다. 그러니까 잘 일어나기 힘들다 이 말이고요. Substitutional diffusion, 이 치환형이죠. 치환형으로 가는 건데 이 베이컨식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BPAS가 이 베이컨식 메커니즘으로 확산을 하게 되는데, 이 메커니즘은 어벨러블한 베이컨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베이컨 사이트가 필요해요. 여기가 비어있을 때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D는 D0 exponential KT분의 마이너스 ED인 거 똑같은데, 여기서 ED는 뭐냐면 먼저 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점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 두 개의 에너지를 더한 값입니다. ES는 베이컨씨의 생성 에너지, 베이컨씨가 생성될 에너지, 그 다음에 EN은 이 임퓨리티가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이동할 에너지, 그 에너지 배리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ubstitutional Diffusion인데 베이컨식 메커니즘이 아니고 다이렉트 엑스체인지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맞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한 메커니즘입니다. ED가 매우 커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Interstitial C Diffusion, 이걸 이제 킥아웃 메커니즘이라고 하던데, 보면은 이 셀프 인터스티셜에 의해서 이 베이컨씨가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원래 얘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 베이컨씨 생긴 거잖아요. 베이컨씨. 그쵸?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베이컨씨 메커니즘인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좀 직관적으로 잘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당장은 베이컨씨가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얘가 여기 있다는 건 어딘가 분명 베이컨씨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 디퓨전을 하는 게 인터스티셜 C 디퓨전입니다. 그래서 얘는 substitutional일 때보다 더 많은 베이컨씨를 가지고 있다. 즉 이렇게 이거에 의한 베이컨씨가 더 많다는 거예요. 셀프 인터스티셜에 의한 베이컨씨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냥 비어있는 것보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서 D는 D0 exponential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지랑 다른 게 뭐냐면 이 베이컨시 생성 에너지, 이게 이동할 그거는 똑같은데 얘가 생성할 에너지가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얘가 더 많이 생긴다 그랬죠. 산호 환경에서는 셀프 인터스티얼들이 잘 생기니까 디퓨전 배리어가 더 작아진다. 오케이. 그래서 BP가 이 메커니즘으로 확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디퓨전 프로파일을 볼 건데, 우리가 아까 두 가지 봤었죠. 그 가우시안 커브랑 이제 에러 펑션 커브를 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때 가정했던 게 뭐죠? D는 상수다, 이거 가정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실제의 이 디퓨전 특성입니다. 즉 PAS는 주로 베이컨시 메커니즘으로 확산하는데 그들의 D는 베이컨시 컨센트레이션과 연관이 된다. 즉 베이컨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D가 높겠죠. 그리고 그 베이컨시 컨센트레이션은 도핑 레벨에 비례한다. 그래서 결국에 D는 베이컨시 컨센트레이션과 비례하고 베이컨시 컨센트레이션은 도핑 레벨에 비례하기 때문에 D는 결국 이 농도의 함수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봅시다. 베이컨시 컨센트레이션은 도핑 레벨에 비례. 도핑이 많으면 베이컨시가 많겠죠. 도핑이 높으면 즉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높으면 베이컨시 컨센트레이션이 높나요? 왜죠?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요. 도핑을 많이 해줬어요, 여기에. 베이컨시 아무래도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그건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얘가 불안정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베이컨시가 더 많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여기 이런 거를 꾸겨 넣는 거니까 어쨌든 도핑하는 거 자체가. 맞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Concentrations of Bacons. 베이컨시의 종류가 일단은 V-, V-, V+, V0 이렇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얘는 차지가 없는 거고 얘는 차지 가진 것들입니다. 베이컨시 중에서도. 그래서 베이컨시가 있을 때 얘는 이렇게 V-랑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게 다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베이컨시, 중성 베이컨시가 홀이랑 합쳐지면 이런 베이컨시가 되고, 전자 두 개랑 합치면은 V-, 마이너스가 되고, 전자 하나랑 합치면 V-,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평형상수 이거 구해보면 N V0 여기 있는 거 두 개 곱한 거죠. 얘의 농도는 N.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식을 곰곰이 살펴보면 여기서 N을 썼어요. N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의 농도를 N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준 그러니까 일렉트론의 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일렉트론의 농도. 이거 AS 플러스 이런 거랑은 별개일 것 같습니다. 일렉트론의 농도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N이 증가하면 우리가 EF도 위로 올라가죠. 퍼미 레벨 위로 올라가잖아요. 도핑 많이 해주면. 그러면은 V-랑 V-가 증가하는데 V+는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전체 공공은 베이컨시는 증가한다. V 토탈은 증가한다.
여기서 그냥 이거를 보고 넘어가면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떤 그건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식이 나온다고 하니까 알아두시고, 어떤 그런 이걸 유도하는 식이 있겠죠? 어쨌든 이러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Effective Diffusivity in Intrinsic Material. 먼저 Intrinsic Material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D-Effective를 이건 Intrinsic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I0 플러스 DI 마이너스 플러스 DI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DI 플러스라고 놓을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나중에 T effective 이거를 어떤 값으로 곱하는 거겠죠. 어쨌든 지금은 이 D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D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구했냐? DI0 DI 마이너스 DI 마이너스 마이너스 DI 플러스. 보면은 아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에서 인트린직 머티리얼에서 DI0 그러니까 이 V0에 의한 확산이 있을 것이고 이 마이너스에 의한 확산이 있을 것이고 이 마이너스를 통한 확산이 있을 것이고 이 V 플러스를 통한 확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더해 놓은 거를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이것들 중에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도미넌트 하다고 해서 나머지 다 뺄 거예요. 일단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DI 마이너스는 뭐냐? DI 마이너스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DV 마이너스 곱하기 이 대괄호 L분의 농도죠, 농도. 레티스 농도예요. 이거는 레티스 농도고 얘는 V 마이너스 농도. 인트린직에서 V 마이너스의 농도. 전체 레티스 농도분의 V 마이너스 농도. 그러니까 V 마이너스가 있는 어떤 비율이죠, 비율. V 마이너스가 있는 비율에다가 얘를 통한 dV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체에다가 dV 마이너스가 본체라고 생각하시고 이 V 마이너스일 때 디퓨지피에다가 얘가 있을 확률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얻었습니다. DI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인 거고 이 인트린직 매터리얼 전체적인 그러니까 얘는 요약인 거고 얘는 그 하나 자체의 그건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있을 확률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다 똑같이 해줬을 때 이러한 식이 나와요.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을 일단 놔두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인트린직을 보자 이 말이에요. 인트린직을 보는데 여기서 다른 점이 뭐죠? 다른 점? 얘 똑같겠죠? 당연히. 얘는 그냥 V-에서 이동할 거야. 근데 다른 게 뭐죠? 얘 레티스 똑같죠? 얘가 다른 거예요, 얘가. 얘를 여기에 I 말고 2로 표현을 해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DE- 여기서 보면은 델타 이거 L분의 이거 한 다음에 여기 2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DI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DI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 L이 없어지고 이 DV- 없어지면서 얘랑 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자, 됐나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익스트림직일 때, 그냥 일반일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식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인해서 이 V- 생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K1을 봤을 때
인트린직일 때 경우 하나랑 어차피 이 평형상수 값은 똑같을 테니까 인트린직일 때 경우랑 익스트린직일 때 경우를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죠? V0i V0i고 여기서 V-i고 근데 여기서는 얘가 ni 값이어야겠죠? ni 값 인트린직일 때니까 반면에 여기서는 그냥 n이죠. 근데 V0를 보면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V0를 봅시다. V0는 인트린직이든지 익스트린직이든지 똑같잖아요. 왜냐면 얘는 초기 값이나 마찬가지예요. 초기 값. 그쵸? 얘는 초기 값이나 마찬가지니까 인트린직이나 익스트린직이나 변함이 없어. 그러겠죠? 그래서 얘가 약분이 돼요. 그래서 ni분의 n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항목들 이 항목 다 했을 때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D effective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어렵죠? 자, 다시 보면은 V0가 익스트린직일 때랑 인트린직일 때랑 똑같다를 생각해 보면 여기 애초에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아까 제가 빼먹고 넘어갔나 본데 서페이스에서는 V0이다. 서페이스에서는 V0이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는 V0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개념인가 봐요. 얘가 처음에는 V0로만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확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일렉트론 혹은 홀을 만나서 이러한 꼴에 이 베이컨 씨들이 생겨난다. 이러한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V0는 일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다시 볼까요? D effective는 di0 플러스 ni분의 n ti 마이너스 ni분의 n 제곱 ti 마이너스 플러스 ni분의 p ti 플러스 ni는 정해진 값이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 di0 ti 마이너스들이 뭘까요? 아까 뭐라 했죠 우리가? 전체.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세마이컨덕터 전체 내에서 그냥 V- 하나에 대한 값이 아니고 이 전체에 대한 이 디퓨지비티 값이라고 그랬어요. V-에 의한. 그쵸? 그리고 그거에다가 곱한 거 ni분의 n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값이 커진다. 이 항이 커지는 거니까. 도핑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도핑이 크면 클수록 이 디퓨지비티 이펙티브 디퓨지비티가 커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진짜 어렵네요. 이게 사실 디퓨전이 이렇게 중요한 과목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배운 게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할게요.